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듀윌에서 행정학을 담당하고 있는 당근쌤 윤세현입니다. 자, 왜 당근쌤이냐고요? 제가 공부 시간에 여러분 공부하면 힘들고 지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에너지를 여러분에게 팍팍팍 당근 드리면서 채찍은 아니야, 당근만 팍팍팍 드리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막 이렇게 하면서 같이 나가기 때문에 수험생분들이 저한테 당근쌤 당근쌤 이렇게 불러서 제가 당근쌤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힘차게 다시 공부할 때 우리가 힘을 내서 갈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응원하고 저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24년도 지방직 대비 전략,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우리가 설명해 보신 분들도 충분히 24년도 대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25년도 대비 학습법 및 전략을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24년도 대비를 지방직 대비 전략을 가기 전에 일단 국가직은 시험이 과연 어떻게 나왔는지를 가볍게 설명드리고 지방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직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중상이었고요. 자, 커트라인 행정학 같은 경우는 합격하실 분들이 대략 한 85점 정도의 커트라인 점수를 좀 맞아야 적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국가직 시험의 특징은 생소한 법령, 생소한 이론이 한 4개 혹은 5개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소한 거에 당황하면서 오히려 이제 점수가 그동안 점수 잘 보셨던 분들도 실제 시험이 기대보다 안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자, 그래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한 문제들 때문에 사실 95점, 100점 이상은 굉장히 적은 시험이고요. 그래서 90점 이상은 굉장히 잘 본 시험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생소한 이론 빼고는 상대적으로 나머지 문제들이 좀 답이 명확한, 굉장히 단순한 문제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70점에서 75점대가 좀 많은 시험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걱정이 되는 건 이 생소한 법령, 생소한 이론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지방직 구급공무원 시험 대비 전략에 여러분들이 고민이 될 거예요. 자, 말씀드리면요, 생소한 법령 등에 대한 대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을 하신 분들, 자, 이런 생소한 내용을 틀린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생소한 법령 등을 위해서 내가 범위를 확장하면 여러분 안 돼요. 안 되고요. 기존에 했던 내용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것이다. 자,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들 생소한 문제를 틀렸기 때문에 내가 점수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절대. 뭐가? 맞춰야 할 기준의 문제를 틀린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많이 나온 문제, 공부했던 것인데 기억이 안 나거나 막막하게 다가오는 문제들, 이런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틀린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소한 문제 때문에 저는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존에 나왔던 문제, 이런 문제에서 틀리지만 않는다면 절대 여러분들 점수가 내가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요. 너무 범위를 확장하려고 하지 말자. 범위를 확장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기존의 문제가 흔들려요. 이미 공부해서 반복했던 문제들이 오히려 공부할 시간이 양을 늘리다 보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기존의 문제에 대한 공부가. 그러면 오히려 점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생소한 법령 등에 대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맞춰야 할 기존의 문제를 맞추자. 그러기 위해서 기존의 문제를 오히려 튼튼하게 만드는 작업과 전략이 필요하다. 자, 두 번째, 개념은 아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용 공부를 했는데 내용은 알아요. 근데 저는 문제가 안 풀리는데 어떡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개념은 아는데 문제가 안 풀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은 개념이 약한 겁니다. 그래서 개념이 좀 더 강해지면 풀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개념을 좀 더 강하게 합니까? 했을 때 기출 문제를 어느 정도의 양의 문제를 회독하는 게 중요해요. 기출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하고 단원별 문제집이면 단원별 문제집 같은 교재를 가지고 여러 번 회독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토대로 개념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다.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요약서 등을 다 회독, 내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도 점수가 안 올라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 회독했다고 하지만 사실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자기만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가 꽤 많다. 그래서 저는 한 3회독, 2회독 했는데 왜 점수가 안 오르죠?
안 올라요 그걸로는. 그래서 적어도 5회독. 제 합격하신 분 중에 어떤 분들은 15회독을 했다는 거예요. 15회독. 어떤 분들은 10회독. 그런데 나는 2회독, 3회독 하고 합격하겠다. 점수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적어도 5회독은 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5회독 중에 1회독이나 2회독이 시험 1주 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시험 1주 전에 1회독이나 2회독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5회독을 하는데 그 중에 1회독은 시험 1주 전에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득점 받은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선생님 저 시험 2회독 했다. 1주 전에. 그런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런 분들이 95점, 100점, 90점 맞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요. 근데 나 이거 다 했는데요. 이렇게 5회독 이상 했어요. 7회독도 했습니다.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암기를 안 한 거예요. 그냥 읽기만 한 경우가 많습니다. 암기를 안 하고 계속 반복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은 말씀하시기에 선생님 저는 암기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암기를 어떻게 하나 했을 때 단원별 문제집을 단원별로 총론, 조직론, 뭐 인사론 등 이렇게 단원별로 100점 맞을 때까지 푸는 겁니다. 그게 암기예요. 그렇게 해서 암기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요약서나 책을 봐도 암기가 안 되는데요. 그런 분들은요. 단원별 문제집을 단원별로 100점 맞을 때까지. 틀리면 다시 푸세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푸는 거예요. 하나로 틀리면 다시 푸는 거예요. 그 단원을. 그렇게 하다 보면 한 2회독, 3회독, 4회독 하게 돼요. 그 문제집만. 그 문제만. 총론만 4번, 5번 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암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25년도 구급공무원 시험 대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 이제 그죠? 우리 설명회를 들으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아마 25년도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막막합니다. 행정학 처음 들어보는데요. 전 노베이스예요. 어떡할까요? 자,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자, 이해하려고 이해 중요해요. 이해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일단 진도부터 나가는 겁니다. 일단 진도부터 나가는 거예요. 공부 막상 하시면 진도를 못 나가요. 막상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중에 나 3년, 4년, 5년 하고 공부하겠다 이런 분들 없잖아요. 1년 공부하고 나 붙겠다는 마음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진도부터 나가야 한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지금 너무나 완벽한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진도부터, 그리고 강의도 영화 보듯이 빠르게 완강하자. 너무나 복습, 너무나 암기 여기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일단 전체적인 강의를 진도를 나가고 나면 세부적인 내용은 기억이 안 나도 대략 행정학 이런 거 배우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여러분들 국어, 비문학은 여러분 수능을 보시면 아시죠? 이해가 아예 하나도 모르는 내용은, 배경 지식이 하나도 없는 내용은 독해가 안 돼요. 근데 배경 지식이 조금만 있어도 비문학이 잘 읽힙니다. 뭐 여러분들 많은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비슷해요. 지금 이렇게 진도를 나가고 나면 뭐가 생겨요? 가벼운 배경 지식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잘 되기 시작합니다. 그 배경 지식을 쌓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이렇게 빠르게 진도를 나간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기출 회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단원별 문제집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이제 강의를 들어가는데요. 이때 기출 1회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회독을 여러분 빨리 마치게 되면 범위 획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아, 이런 문제가 나오고 이런 내용을 다루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보지 말고 그 기출 문제집을 이제 다회독을 들어가는 겁니다. 회독이란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걸 회독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걸 여러 번 이제 기출 문제집을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기출 문제집은 중요한 것만 내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출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중요한 것을 알게 되고 나머지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자연스럽게 구별하게 되는 겁니다. 기본서를 읽으면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기출 문제를 자꾸 반복하다 보면 중요한 걸 알게 되고 그럼 책을 읽더라도 중요한 게 눈에 잘 들어오겠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좀 더 가볍게 볼 수 있는 실력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베이스 공부법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진도를 무조건 빠르게 나가야 한다.
이거를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우리가 기출을 어떻게 다 회독할 거냐. 그렇죠? 기출을 가질 때 이제 단원별 기출 문제집을 가지고 회독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단원별 기출 문제집을 가지고 기출 회독을 할 건데요. 자, 1회독을 할 때는 예를 들어 이건 예고 뭐 1000문제가 돼도 되고요. 500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출 1회독을 할 때는 하루 6시간, 1시간에 50문제씩 푼다면 하루에 300문제를 풀 수 있고요. 그렇게 7일을 하면 2100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자기가 정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일주일이면 내가 2000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1시간에 50문제 도저히 풀 수가 없는데요. 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처음에 기출 1회독 할 때는 그냥 읽는 겁니다. 문제 체크, 답 체크하지 마시고 그냥 읽는 거예요. 읽고 해설 그냥 펴놓고 왜 틀렸는지 확인하세요, 바로바로. 그리고 해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읽지도 마세요. 3번 틀렸구나. 3번 여기가 틀렸네. 1, 2, 3, 4 읽으면서 아, 이런 말이 맞는 말이구나 라는 거를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읽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시간에 50문제씩 하루에 6시간씩 7일 하면 2000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머리 안 남겠죠. 하지만 이렇게 한번 읽고 나면 대략 강의를 한번 들었죠. 그리고 문제를 한번 전체 봤죠. 그럼 대략 조금 더 깊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끝내지 마시고 다시 그 문제집을 가지고 그 단원별 문제집을 가지고 기출 2회독을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출 2회독을 들어갈 때는요. 이미 풀었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회독 할 때 봤던 그 문제들입니다. 그 문제들을 다시 하나하나 이제 검토를 할 건데요. 읽어가세요. 똑같은 방식으로 읽어가시는데 이때 다시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1번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럼 1번에 X를 치세요. 2번은 이해가 돼요. 그럼 넘어가세요. 3번이 이해가 안 된다. 3번에 X 치세요. 4번 이해된다. 놔두세요. 그러면 1번과 3번에 이제 체크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X 치는 작업을 하는 게 2회독입니다. 그리고 이제 3회독이 되면 이렇게 X 친 문제만 3회독 할 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2번, 4번은 볼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점점점 속도가 빨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X 표시한 지문만 다시 읽되 두 번째 읽었더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3회독 때는. 그래서 1번은 이해가 되면 여기 동그라미 치고요. 두 번째 읽었는데 이해가 여전히 안 돼. 그럼 X 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럼 이제 다음부터는 1번은 볼 필요가 없고 3번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3회독은 이제 두 번째 읽으면서 이해가 된 거와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을 이제 또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4회독 할 때는 이제 X만 남은, 그죠? X 표시만 남은 애들만 다시 읽는 거예요, 다시. 그죠? 그러니까 이미 X 친 거에 X 친 게 있다면 얘만 읽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내가 이해가 안 되고 틀린 문제들만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본 후에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 1번과 3번은 봤는데 2번과 4번을 많이 못 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해야 할 게 뭐냐면 기출 5회독 할 때는 단원별로 총론이면 총론을 단원별로 100점 맞을 때까지 반복해서 푸는 겁니다. 하나라도 틀리면 다시 푸세요. 하나라도 틀리면 다시 푸세요. 그럼 어떻게 계속 봅니까? 뭐 답 체크를 문제집에 하지 말고 노트에다 하면 되겠죠. 노트에다 1, 2, 3 뭐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단원별로 100점 맞을 때까지 계속 하다 보면 X만 보는 게 아니라 2번, 4번도 계속 보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미 봤던 알던 내용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전체적인 기출에 대한 어떤 이해가 되게 될 거고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요약서 회독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기출 회독을 하게 되면 이게 파편적으로 들어온 지식들이 이제 문제들만 보니까 보기들만 보니까 파편적이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요약서로 가게 되면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서를 같이 보게 되면 이제 정리가 되면서 거대한 숲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 문제는 필수 조건, 그러니까 최소한의 요건이고 그걸 회독한 후에는 이제 요약서로 넘어가서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요약서를 통해서 정리를 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약서의 회독 쪽으로 서서히 넘어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가장 단기적으로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이 회독할 수가 있다. 중요한 것만 계속 보게 될 수 있다. 뭘 통해서? 기출 회독을 통해서. 처음부터 기본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기본서를 보게 되면 중요하지 않은 것까지 계속 보게 되기 때문에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출 회독을 통해서 중요한 걸 압축적으로 내가 반복하고 흡수한 후에 요약서로 넘어가서 요약서에서 정리를 해나가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행정학에 대한 어떤 공부 방향, 학습법, 그리고 가장 빠른 합격 노하우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기대가 되시나요? 저와 함께 혹시 내년도에 같이 이제 대비를 해 나가신다면 제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합격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같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 같이 힘을 내서 다 같이 이제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볼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당근쌤 윤세훈이었습니다.